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쌤의 뿌리 깊은 영어. 이번 시간은 2019년 수능 영어 2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그 주제 파악 문제죠. 이 필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쟁점이 뭐고 그 쟁점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앞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자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자, 우리는 주장한다. 처음부터 강력한 주장이 딱 나왔어요. 어휴, 이거 뭐 첫 문장부터 아주 필자의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정의의 윤리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을 한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정책입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protect 그러면 항상 A from B 이런 구문이죠. 그러면 기후 변화로부터, 즉 기후 변화의 위기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니까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기초를 바로 이 정의의 윤리적인 원칙들이 제공을 한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한다. 자, 그리고 연관된 이슈들은 등장하는데 뭐와 연관돼서 등장을 합니까? 자, 현재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지속되는 부적절한 원조, 이 나라들에 대한 부적절한 원조와 연관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어떤 부적절한 원조인지 또 뒤에 나오겠죠. 뭐뭐의 측면에서 농업이라든가 물의 공급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 그리고 어떤 국제 무역의 규칙에 관련된 거죠. 주되게 부유한 나라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가난한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원조를 증대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감소의 근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에 대한 감소입니까? 당연히 기후 변화, 기후 변화를 감소시키는 거겠죠. 왜? 이거는 뭐 기후 변화 관련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블라블라블라 해서 쭉 나오고,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일단은 선생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고, 뭐에 대한 얘기냐는지 우리가 잡아내면 돼요. 뭐에 대한 얘기다? 아하,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관련된 얘기죠. 그럼 그런 정책들이 어떤 정책들이냐? 원조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국제 무역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 그 두 가지 관련된 어떤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곧바로 한번 선지로 내려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다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한 중간이나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면 어떤 얘기인지를 우리가 파악이 된다면 곧바로 한번 선지로 한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딱 봤더니 이거는 외교적인 정책을 개혁하는 문제입니까? 이거 외교적인 정책 개혁하는 문제예요? 그건 아니죠. 이건 어떤 외교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1번은 일단 어떻게 돼야 됩니까? 1번은 지워야겠죠. 그래서 아하, 이거는 외교 정책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난한 나라들에서의 경제적인 평등을 복구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가난한 나라들은 왜 나온 거야? 이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적 평등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5번은 또 어떨까?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인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OECD 역할이야? 이것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1, 3, 5는 무조건 지워야 돼요. 왜? 이거는 지금 기후 변화의 어떤 위협에 대처하는 문제인데 1번은 지금 외교적인 정책, 3번은 경제적 평등, 5번은 국제적 갈등을 해결의 문제니까 전부 다 논지 이탈이야.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쟁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연관이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안 남죠. 자, 우리가 3점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 선지에서 약간 비슷한 쟁점을 포함시키면서 약간 그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뭘로 많이 가겠어요? 2번 딱 갔더니 환경적 위기. 자, 환경적 위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국제적인 것도 나왔어? 야, 환경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우리가 높이자. 이거 뭔가 비슷한 것 같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단지 환경 위기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얘기입니까? 기후변화 얘기지. 환경 위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단지 기후변화만 환경 위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이건 뭐 꼭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뭐 황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쓰레기 폐기물, 핵 에너지 다양한 문제가 환경 위기 문제에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서 그런 어떤 핵발전소의 끔찍한 재앙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봤는데 그런 건 정말 끔찍한 환경 위기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안하는 거는 야, 우리가 인식을 높이자는 거야,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을 바꾸자는 거야. 구체적인 정책을 바꾸자는 거기 때문에 이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 4번밖에 남지가 않죠. 4번을 봤더니 야, 기후 변화에 대처하자. 좋죠. 자, 기후 변화 대처하자인데 뭘 통해서? 아까 어떤 정책을 바꾸자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에요? 일단은 원조 정책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거죠. 왜? 너무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에 관련된 지원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4번밖에 될 수가 없어. 만약에 4번과 다른 선지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내용이 된다면 비로소 그때 요 밑에 내용까지 우리가 다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자, 굳이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읽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해석을 위한 해석에만 몰두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좀 큰 틀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아하, 이 사람은 뭔가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인데 몇 가지에 관련된 좀 정책의 그런 근본적인 기초를 어떻게 바꾸자, 이런 구체적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 제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풀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거는 어떤 필자가 왜 글을 썼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좀 요점을 파악하지 않고 해석을 위한 해석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주제가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했나요? 예, 유익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영어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